이른 아침 현우가 거실 바닥에 앉아 구두끈을 천천히 묶습니다. 부엌에서는 국 끓는 소리와 함께 순자가 그릇을 하나씩 식탁에 올려놓습니다. 윤정은 도시락통 뚜껑을 닫고 가방 옆에 바르게 세워둡니다. 민서는 가방을 메고 신발장 앞에서 운동화를 신으며 엄마 나 간다라고 말합니다. 현우와 민서는 다녀오겠습니다. 한마디를 남기고 복도 쪽으로 걸어나갑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가 멀어집니다. 윤정은 문 손잡이를 한 번 더 잡아본 뒤 슬리퍼를 가지런히 맞춰놓고 거실로 돌아옵니다.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지고 부엌에서 김 빠지는 소리만 남습니다. 순자는 TV 리모컨을 들었다가 화면을 켜지 않은 채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때 천장이 다락방 쪽에서 나무 계단이 천천히 눌리는 소리가 또박또박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도 비슷한 시간, 현우와 민서는 바쁘게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섭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복도 소리가 사라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잠시 뒤 거실에 앉아있던 순자의 귀에 위쪽에서 나는 발소리가 들어옵니다. 다락방으로 이어진 계단이 한 칸씩 밟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집니다. 순자는 TV를 켰다가 볼륨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춥니다. 거실에 작은 화면 불빛만 켜진 가운데 위층에서 문 여닫는 소리가 짧게 스칩니다. 그 뒤로는 아주 낮은 숨소리 같은 것이 길게 이어집니다. 순자는 부엌 쪽으로 가는 척하다가 복도에서 다락방 아래를 한번 올려다봅니다. 계단 위쪽에는 빛이 새어나오고 문 아래 틈이 얇게 밝아져 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반찬을 차려 식탁에 올립니다. 저녁 식탁에는 김, 나물, 찌개가 평소와 비슷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현우는 회사 얘기를 짧게 늘어놓고 민서는 학교 숙제를 이야기합니다. 윤정은 말수는 적지만 밥과 반찬을 빠뜨리지 않고 챙겨줍니다. 순자는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윤정 쪽을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은 어땠어?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오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윤정은 자연스럽게 그릇을 모아 싱크대로 옮깁니다. 설거지 물 흐르는 소리와 거실 TV 소리가 나란히 흘러나옵니다. 순자는 식탁을 닦으면서 낮에 들은 계단 소리를 다시 떠올립니다. 윤정은 설거지를 마치고 먼저 들어갈게요라고 짧게 말한 뒤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 불빛만 남자 거실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다음 날 오후 순자는 뜨개질 바구니를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자리에 앉습니다. 윤정은 거실과 부엌을 한번 둘러보며 정리할 것이 있는지 살핍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 바깥 공기를 들여보내고 시계를 한번 확인합니다. 시계바늘이 익숙한 자리를 가리키자 윤정은 아무 말 없이 계단 쪽으로 향합니다. 순자는 뜨개질을 하다 손을 멈추고 고개만 살짝 들어 계단 방향을 바라봅니다. 얇은 계단 위를 조심스럽게 밟는 발소리가 위쪽으로 멀어집니다. 곧이어 다락방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한번 들립니다. 잠시 후 위쪽에서 서랍 미는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가 잔잔하게 섞여 나옵니다. 순자는 뜨개질을 다시 시작하면서도 벽시계와 계단 쪽 소리를 함께 확인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윤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으로 내려와 냄비 뚜껑을 열어봅니다. 밤이 되어 안방 불이 꺼지고 집안이 어둑해집니다. 잠이 빨리 드는 편이라 누운 지 얼마 안 돼 고른 숨소리를 냅니다. 순자는 천장을 보다가 이불을 살짝 걷고 몸을 일으킵니다. 안방 문을 조금만 열어 복도 쪽을 내다봅니다. 복도에는 불이 꺼져 있고 집 전체는 고요한 상태입니다.
순자는 다락방 계단이 있는 방향을 잠시 바라보다가 문을 다시 닫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로 나와 계단 아래를 쓸기 시작합니다. 계단 아래 쌓인 먼지 사이로 자주 밟힌 자리가 살짝 반짝이는 것을 봅니다. 순자는 빗자루로 그 부분을 몇 번 더 쓸어내리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봅니다. 낡았지만 아직 버틸 만한 계단임을 확인하고 도로 거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날 순자는 TV를 켜지 않고 조용한 거실에서 잡지를 펼칩니다. 현우와 민서가 출근 등교를 위해 나가자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또 한 번 들립니다. 몇 분 뒤 위쪽에서 익숙한 계단 소리가 다시 시작됩니다. 잡지를 보던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복도 쪽으로 향합니다. 계단 첫 칸까지 다가가 귀를 기울이니 위에서 스위치 눌리는 소리가 짧게 납니다. 이어서 상자 여닫는 소리, 두꺼운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이어집니다. 어디선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듯한 짧은 찰칵 소리가 간간이 섞여납니다. 펜이 종이 위를 긁는 일정한 소리도 한동안 반복됩니다. 순자는 계단을 오르지는 않고 복도 모서리로 몸을 빼 조용히 거실 쪽으로 돌아갑니다. 잠시 후 윤정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자 순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주방에서 컵을 꺼냅니다. 또 다른 아침 순자는 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복도로 나와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현우와 민서는 평소처럼 바쁘게 나가고 현관문이 닫힙니다. 윤정은 잠시 거실에 있다가 시계를 보고 조용히 계단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순자는 바닥을 닦는 속도를 늦추며 윤정이 계단 위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위에서 다락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순자는 걸레를 한쪽에 두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멈춰 살짝 열린 다락방 문틈을 발견합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안쪽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몸을 낮추고 틈 너머로 방안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윤정은 바닥에 앉아 큰 사진 한 장을 두 손으로 붙든 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순자는 숨을 고르고 더 이상 보지 않은 채 계단을 내려와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깁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오래전에 윤정이 건넸던 사진 봉투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봉투를 열자 결혼식 사진과 함께 친정 식구들이 모여 찍은 사진들이 나옵니다. 순자는 단체 사진 한 장을 꺼내 중간에 서 있는 중년 여성의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이마, 눈, 헤어스타일을 기억 속 다락방 사진과 차례로 맞춰봅니다. 사진 뒷면에는 몇 년 전 날짜와 함께 엄마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순자는 그 글자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봉투를 다시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서랍을 닫으며 명절에 잠깐 들었던 윤정의 친정 이야기들을 떠올립니다. 그 후로 친정에 다녀왔다는 자세한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순자는 서랍을 잠그고 방문을 닫기 전에 한 번 더 다락방 방향으로 시선을 둡니다. 며칠 동안 순자는 일부러 윤정의 하루 리듬을 조용히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아침마다 윤정은 민서 도시락을 싸고 현우 셔츠를 다림질해 의자에 걸어둡니다. 가족이 나간 뒤에는 거실과 부엌을 둘러보며 눈에 띄는 것부터 정리합니다.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건조대 방향을 확인합니다. 시계가 익숙한 시간을 가리키면 윤정은 핸드폰을 잠깐 보고 계단 쪽으로 향합니다. 다락방에서 내려온 뒤에는 바로 냉장고를 열어 점심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후에는 민서 학원 시간을 확인하고 알람 시간을 다시 맞춥니다. 저녁에는 정해진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순서를 반복합니다.
순자는 이 일상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래 계속되어 온 패턴임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 한가운데에 늘 같은 시간에 다락방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정리해 둡니다. 어느 날 순자는 윤정이 내려올 시간에 맞춰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TV는 켜져 있지만 화면만 움직이고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복도 쪽에서 계단 내려오는 소리가 나고 곧 윤정의 발이 거실 입구에 나타납니다. 윤정의 손에는 접힌 종이 몇 장과 작고 낡은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습니다. 윤정은 거실로 완전히 들어오기 전에 복도에서 잠시 멈춥니다. 이윽고 종이들을 가방 안에 넣고 사진은 냉장고 옆 메모지 사이에 끼워둡니다. 순자는 소파에서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그 동작만 옆눈으로 확인합니다. 윤정은 싱크대 쪽으로 가 물을 따라 마시고 냉장고 옆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잠시 후 사진을 다시 꺼내 이번에는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넣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도 사진이나 다락방에 대한 말은 한 번도 오르지 않습니다. 주말 아침 순자는 일부러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뜹니다. 민서가 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먼저 공원 갈래? 라고 제안합니다. 현우는 회사에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간단히 빵과 커피만 챙깁니다. 순자는 윤정에게 오늘은 집에서 좀 쉬어. 우리 둘이 다녀올게라고 말합니다. 윤정은 잠시 순자를 바라보다 그러세요. 저는 집 좀 치울게요라고 답합니다. 현관 앞에서 민서와 순자는 겉옷을 챙겨 입으며 출발 준비를 합니다. 윤정은 두 사람을 현관까지 배웅하고 다녀오세요라고 말한 뒤 문을 닫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어지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집니다. 계단과 다락방은 그대로 제자리에 있지만 오늘은 집안에 윤정 혼자만 남습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에 순자는 핸드폰을 자주 보지 않고 머릿속으로 집안을 떠올립니다. 집에 혼자 남은 윤정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봅니다. 싱크대와 식탁 위에 정리할 것이 없는지 눈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달력을 꺼내 특정 날짜에 그어놓은 동그라미를 다시 한번 봅니다. 옆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고 연필 자국이 조금 번져 있습니다. 윤정은 달력을 제자리에 걸어놓고 핸드폰 알람 목록을 확인합니다. 알람 옆에도 같은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점검한 뒤 윤정은 말없이 다락방 계단으로 향합니다. 다락방 문을 열고 들어가 먼저 창문을 조금 열어 공기를 바꿉니다. 책상 위에 앨범, 사진, 작은 수첩을 가지런히 가져다 놓습니다. 윤정은 수첩을 펼쳐 몇 줄 더 적은 뒤 꺼내둔 초를 오늘은 아직 켜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오후가 되어 현관문 밖에서 민서의 말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리자 순자와 민서가 함께 들어오고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던 윤정이 몸을 일으킵니다. 점심은 먹었어? 라는 순자의 질문에 윤정은 네, 간단히요라고 짧게 답합니다. 민서는 신발을 벗고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 전기포트에 물을 채우고 스위치를 올립니다. 물을 기다리는 동안 찻잔 2개와 티백을 테이블에 미리 꺼내둡니다. 거실로 나온 순자는 윤정 쪽을 향해 차 한잔 할래? 라고 묻습니다. 윤정은 읽던 책을 덮고 소파에 조금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순자는 쟁반에 따뜻한 물과 찻잔을 올려 거실 테이블에 조심히 내려놓습니다. 작은 티백 봉지를 뜯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짧게 울립니다. 찻잔 위로 김이 천천히 올라가고 둘 사이에는 잠시 말이 없습니다. 순자는 찻잔을 손에 쥐었다가 입에 대지 않고 다시 내려놓습니다. 윤정은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쥔 채
김이 피어오르는 모양을 가만히 봅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순자는 오늘은 바람이 좀 세네라고 가볍게 말을 꺼냅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아까 창문 여니까 좀 춥더라고요라고 답합니다. 잠시 후 순자는 요즘 잠은 좀 어때? 라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윤정은 잔을 내려놓으며 그냥 잘 안 오는 날이 많아요라고 짧게 말합니다. 순자는 그 말 뒤에 아무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잔을 한 모금 마십니다. 두 사람은 그 상태로 TV도 켜지 않은 거실에서 차만 천천히 비웁니다. 찻잔이 반쯤 비워졌을 때 윤정이 먼저 테이블을 바라봅니다. 엄마라고 부른 뒤 잠시 말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엽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은 날 있죠? 그날 제 엄마 기일이에요. 순자는 시선을 윤정에게로 옮기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윤정은 결혼하고 첫 몇 년은 사정이 겹쳐 그날마다 친정을 제대로 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후에는 어쩌다 보니 말도 꺼내기 어려워져 그냥 넘어가는 해가 많아졌다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사진 꺼내놓고 혼자 그날 준비하고 있었어요. 윤정은 수첩에 적은 것들이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라고 조용히 설명합니다. 순자는 그래서 혼자 위에 올라갔구나라는 말 정도만 짧게 꺼냅니다. 거실에는 김 식어가는 차와 테이블 위 수건 하나, 그리고 두 사람의 낮은 숨소리만 남아 있습니다. 순자는 머릿속으로 윤정이 말한 날짜를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날이 평일인지 집안 일정을 하나씩 대조해 봅니다. 현우 출근 시간, 민서 학원 시간, 본인 병원 가는 날까지 함께 생각합니다. 잠시 계산을 마친 뒤 순자는 그날 우리 집에서라도 같이 챙겨볼까? 라고 제안합니다. 윤정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 묻습니다. 순자는 집에 있는 작은 테이블과 흰 천, 과일 정도만 준비해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락방도 너무 짐만 쌓아두지 말고 그날만은 엄마 계신 데라고 생각해보자라고 덧붙입니다. 윤정은 그 말에 맞춰 머릿속으로 공간을 떠올립니다. 둘은 구체적인 준비는 그날 전에 다시 상의하기로 하고 우선 현우 일정부터 확인하기로 합니다. 거실 시계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돌아가고 차는 어느새 다 식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현우가 퇴근에 들어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중 순자가 조심스럽게 날짜 이야기를 꺼냅니다. 현우야, 그날 있지? 윤정이 엄마 기일이래. 윤정은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이 말한 내용을 간단히 다시 정리합니다. 현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회사 일정표를 떠올리며 가능한지 계산합니다. 그날 오전 회의 하나 있는데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순자는 굳이 자세한 말을 덧붙이지 않고 그럼 한 번만 알아봐라고 말합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현우는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으로 상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잠시 후 답장을 받고 회의를 다른 날로 옮길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접시들 사이로 네 사람의 일정이 조용히 맞춰집니다. 기일 전날 순자와 윤정은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양손에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이 몇 번 반복됩니다. 한쪽에는 오래된 이불과 사용하지 않는 박스를 모아놓습니다. 가운데에는 작은 테이블 하나를 가져와 자리를 잡습니다. 순자는 서랍에서 가져온 흰 천을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펼칩니다. 윤정은 다락방 구석 상자에서 사진 액자를 꺼내 천 위에 올립니다. 그 옆에 촛불과 성냥, 수첩 하나를 세워둡니다. 두 사람은 바닥을 쓸고 먼지 쌓인 모서리를 걸레로 한 번 더 닦아냅니다. 창문을 잠깐 열어 공기를 바꾸고
다시 적당히 닫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둘은 내일 몇 시에 다시 이곳에 올라올지 시간을 맞춥니다. 기일 당일 아침 집안 공기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움직입니다. 현우는 셔츠 대신 단정한 니트를 꺼내 입고 회사 가방 대신 작은 손가방만 챙깁니다. 순자는 아침을 간단히 차리고 다락방에 올릴 과일과 과자를 따로 접시에 담아둡니다. 윤정은 사진 액자에 먼지를 한 번 더 닦고 수첩이 제대로 놓였는지 확인합니다. 정해놓은 시간이 되자 네 사람은 차례대로 계단을 올라 다락방으로 향합니다. 낮은 천장 아래 작은 테이블 하나와 사진, 접시 몇 개가 전부입니다. 윤정은 수첩을 펼쳐 조용한 목소리로 미리 적어둔 문장을 하나씩 읽어내려갑니다. 현우와 순자, 민서는 따로 말하지 않고 그 옆에 서서 듣기만 합니다. 글을 다 읽은 뒤 윤정은 촛불을 켜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침묵 후 네 사람은 촛불을 끄고 조심히 계단을 내려와 거실로 돌아옵니다. 의식을 마친 뒤 거실 식탁에는 늦은 점심이 차려집니다. 밥을 먹으며 순자는 내년에도 이날은 이렇게 챙기자라고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윤정은 네, 다락방 이제는 좀 덜 숨기고 쓰고 싶어요라고 대답합니다. 현우는 회사 일정표를 떠올리며 그날은 웬만하면 비워둘게라고 말합니다. 민서는 다락방에 올려둔 사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묻고 이름과 관계를 익혀둡니다. 식사 후 순자는 계단 아래를 한 번 더 쓸고 손잡이에 힘을 줘 흔들어 봅니다. 윤정은 다락방에 올라가 사진과 수첩, 촛불의 자리를 다시 정리합니다. 다락방 문은 오늘도 조용히 닫히지만 정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 공간이 됩니다. 집안의 하루는 다시 평소처럼 흘러가지만 달력의 어느 날에는 작은 동그라미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면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 소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울립니다.